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배우 문성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피해를 받던 블랙리스트 피해자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군요. 네, 이제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다 문제가 됐던 그런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서 82명입니다. 리스트 안에 있던 사람이. 근데 문성근 씨가 가장 상징적이고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불러서 향후에 어떠한 피해를 받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우 문성근 씨의 검찰 출두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 블랙리스트 명단과 직접 공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전 과정에 대한 문건까지도 국정원이 발표를 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우단체들이 한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일베 사이트 같은 그런 데에 직감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임 초기에 말이죠. 네. 어떤 좌파와 어떤 편향된 연예인에 대한 대응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특히 이제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 씨의 어떤 정말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예. 그런 선정적인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국정원이 심리전단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성근 씨와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해왔던 방송에서 갑자기 도중에 하차한 부분. 네. 그리고 문성근 씨에게 어떤 송금을 했던 기획사랄지 지인들의 어떤 통장 같은 걸 국정원에서 이제 사찰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문성근 씨가 문익환 목사님의 자녀분이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대안학교로 늦봄 문익환 그 학교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대안학교의 과정이 있어서 국정원 이제 사찰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문성근 씨가 첫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연예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심에 있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김미화 씨를 조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보수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문제죠. 네. 일단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CJ나 SK그룹의 임원들이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이번에 적폐청산 TF에서 나오기 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보수단체에다가 한 68억 정도를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수사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도 대기업 수사를 지난 14일과 15일에 했습니다. CJ와 SK그룹 임원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도 보수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문성근 씨가 자신의 SNS에 어디 합성 사진뿐이겠습니까? 예, 검찰에 가면 공작이 분명한 바다 이야기도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과거에 사행성 게임에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죠. 바다 이야기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경악. 다음에 방송에 좀 내기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인데 그 선정성, 중독성이 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이 바다이에게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허가가 될 수 있는 게임이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하면서 뭐 국회의원이랄지 보좌관이랄지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공무원이랄지 더구나 이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을 했다고 그래서 153명이 사법 처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루머가 떠돌았냐면 이제 명계남 씨가 거기에 깊이 개입을 해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문성근 씨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스폰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가 문성근 씨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국정원서 사찰을 하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한다는 게 문성근 씨의 입장입니다. 네. 국정원의 이른바 특수공작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많은 이들의 그 허루숨이 나오는 부분인데 합성 사진 말이에요. 네네네. 글쎄 이미지 실추가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그 저희가 공중파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뭐 결국 다 가렸습니다. 예. 이미지 실추 또 흠집내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합성 사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보고 과연 사람들이 저거 정말 공화국 인민배우라고 또 앞에 써놨어요.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히려 저런 합성사진 자체가 문성근 씨는 김여진 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실추보다는 오히려 누가 이거 조작한 것이 아닌가. 거기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게 뭘까가 아니라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했다고 하고요. 이건 그 법적인 소송도 가능한 문제죠? 예,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걸 퍼다 날리게 되면요. 그것은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 부분이 사실은 음란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명예훼손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을 근거로 해서 민사상 관계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그 심리 전단을 통해서 입에 담기 좀 부적절한 내용의 저급한 글들도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유포된 글입니다. 승상교도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을 김미화해서 부르는 용어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풀어쓴 표현인 겁니다. 5.18과 호남,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깎아내립니다. 퇴출 목적의 연예인 합성 사진을 유포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작품이었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제 혐의를 잡고 그러면 이제 국정원법을 위반한 거죠. 요것도 다시 그 혐의에 추가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이미 국정원법상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운동, 즉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또 대법원까지 재상고해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라도 또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한 것이 있고 특히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 심리 전단과 협업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군 사이버 전단 팀에게도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도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지금 나온 범죄 사실만 가지고도 영장 발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사실 문병주 전 심리단장의 이제 가장 큰 혐의는 이전에 뭐 국정원법상 뭐 정치 개입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새로 드러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민간인 댓글팀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 문병주 심리전단장이요. 전 심리단장이 원생 국정원장 다음으로 이 댓글 사건 관련해서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십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국고에 손실이 끼쳤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로 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영장 발부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 공작이 드러날수록 충격입니다. 소설가 조정래 작가 전화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신 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 성함이 올라간 걸 확인하시고 심경이 어떠셨을까요? 이게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요. 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에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강하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요. 네.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의 잘못된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했지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때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계기로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 상태로 몰아버렸습니다. 아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었지요. 네. 그런 것들이 미움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혹시 말입니다.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를 당했거나 한 적은 없으셨나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뭐 많았죠. 예. 대표적인 것이 제 아리랑 소설이 드라마를 추진했는데 계속 좌절됐고요. 예. 그리고 강연이나 TV 라디오 방송 같은 것은 완전히 수시로 취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번역학원 같은 경우에 제 작품이 9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전혀 한 편도 번역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SNS에 그 이상스러운 제 이름을 실명을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글들을 올리고요. 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하겠다는 결정을 출판사하고 했는데 예. 아무 이 설명 없이 빼버리고요. 아하. 이런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면 그러니까 심증상 어떤 나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배후에 어떤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당연히 하셨겠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네. 그 가정 주부들이 애들을 유모차를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찰을 해서 예. 촛불 시위가 이제 와야 됐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국정원이 지금 조작적인 정치를 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예. 다가 같은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건의 이제 주제는 제가 빼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 게 아니고 네. 군사 독재 시절의 그 방법대로 비판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문민 독재를 하고 싶은 탐욕이지요. 정치적인 탐욕. 네. 예. 앞으로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소송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을 안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대든 예술가들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사건들이 무죄 판단을 받고 국가 소송을 하면은 박정희 개인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국가의 돈을, 국민의 세금을 줬습니다. 네. 이명박이가 잘못했으면은 이명박 개인 돈을 내놓았다면 제가 보상받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꿎은 국민 세금이란다면 저는 그건 받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 새 소설을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조정래 작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문성근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요. 내일은 김미화 씨인데요.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일단 뭐 차근차근하게 아마 그 82명 대상자를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다 보면 말이죠. 본인이 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는지 또 어떤 다른 걸로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 사실 그 가운데 이게 개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방송에서 하차할 때 또 감독도 같이 하차가 되는 경우랄지 그러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랄지 문병주 전 심리단장이 있고 그 중간에서 누가 어떤 매개를 역할을 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민단장이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는 일단 피해자들 상대로 수사를 자세히 하면서 결국 상부를 올라타고 가는 그런 형식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사에 갈 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과연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